필승 이기자 주식훈련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반도체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반도체 시황이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내용이나 그리고 또 종목 보면서 이런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주가 흐름이 진행될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12일 오후 늦게 이렇게 단독 기사 한국경제에서 삼성전자 모바일 메모리값 20% 인상한다 이 내용 때문에 9월 14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 초반에 크게 상승했다가 이 내용들이 오보가 아닌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이런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반도체 바로 상승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횡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서울경제TV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반도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이때까지는 반도체 주가 흐름은 계속 우상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 조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꽤 많이 오른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전체 PC나 서버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메모리 값 인상 얘기가 나오지 않고 모바일 메모리 값 인상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만도 반도체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9월 14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조커 카드가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D램 가격도 지금 트렌드포스의 조사로는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석 기관들, 조사 기관들에서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관련 리포트에서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2024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아니다. 2023년 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 가격 2년 만에 상승 기대 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KB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고객사에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에 성공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에 반도체주 전반의 주가 상승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적인 타임테이블을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를 전체적으로 찍어 누르고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타임테이블도 같이 보면서 투자에 활용하는 것 정말 많이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대통령의 3년차, 4년차에서는 항상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써왔다는 것 이건 역시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때 레벨업 했다라고도 얘기 드리고요. 이렇게 레벨업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하향 조정을 보인 것은 앞단에 제가 얘기 드린 이런 반도체 가격 상승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느는 단계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크게 상승하고 이때는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9월 달에 양산한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엔비디아 납품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크게 6% 이상 상승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경제TV의 이기자 방송 시장을 이기는 투자에서도 이렇게 6% 이상 삼성전자 상승했을 때 2011년에 최고점 찍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 그 해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때 이렇게 6% 이상 상승했을 때는 최고점
이렇게 찍고 이후에 하락. 이때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죠. 락원 조준기법에서도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이 따로 있다. 어떨 때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역사상 신고가에서는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주가 상황 다시 보겠는데요. 이날 이렇게 상승하고 다음날 상승한 이후에도 이렇게 조정받는 와중에서도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선은 깨지 않는다. 깨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종가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이런 추세선 저항선에 맞고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투자의 개념 플러스 트레이딩까지 같이 적용해서 보셔야지 훨씬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하지만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평선이 모여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이렇게 해서는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뚫고 넘어가서 75,000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승, 추석 연휴 이후에는 최소한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석 연휴 이전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에 순환매 테마 내용 중에서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자율주행도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반도체도 그중 하나다라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쯤 보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최근 크게 상승했지만 다시 조정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평행한 추세선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평행한 추세선 계속 유지하면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그 와중에서도 이 장중 상한가 가까이 나왔던 이런 큰 상승 보였던 이런 내용들 깨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저가를 깨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 내에서 하단부에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이 평행한 채널을 보실 때, 평행한 추세선을 보실 때는 이 중간값에도 하나 더 선을 그어 보시고요. 이 중간값을 넘어서면 여기 이 채널 내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이 하단부와 상단부 두 개의 채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선에서 지금 하단부에 지금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내에선 하단부에서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가 완전히 꺾어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분간은 좀 수급적 동향 그리고 외부적인 동향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상단 부분으로 올라선다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신고가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이후에 보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 관련해서 이런 큰 상승 보였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금 당장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삼성전자에서 HBM 양산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채널 이동하고 이런 상승 이런 급등하는 모습 다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에서 HBM 양산에 대한 발표가 저는 9월 말쯤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9월 말까지 기회를 계속 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락 추세선 이 부분을 살짝 어제는 장중에 살짝 깨기도 했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 나와주고요.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HPSP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추세선 어제 이탈을 완전히 해버렸었는데요. 오늘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지금 이 선이 중장기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회복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 내에서 당분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채널 내에서 다시 올라준다면 지금 이 상단 추세선과 하단 상승 추세선 이 부분 만나는 이 지점까지 바로 돌입을 해주면 좋겠지만 한번 확인을 거치고 다시 한번 매수 시도하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FE 같은 경우에도 앞에 한미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 추세선
이런 두 개의 상승 추세선 내에서 이렇게 채널을 구성하고 그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 한미반도체와 비슷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제가 앞에 한미반도체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대응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HBM 관련해서 공정단에 있는 종목들을 봐봤고요. 이제 전공정단에 있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8% 이상 상승해 주면서 어제 하락폭을 만회하려는 모습, 특히나 어제 시가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반도체가 지금 끝난 것 아니다라는 것들을 전공정단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후공정이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렇게 후공정단에서도 다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많이 오른 종목들, 주목받는 종목들에서 더욱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하려다가 잘못 얘기했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옵니다. 이렇게 중기 추세선 올라섰다가 잠시 내려섰다가 다시 올라섰다가 내려섰다가 오늘 크게 다시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럼 이렇게 추세선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매수기에 볼 수 있겠구나. 항상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상단 추세선마저도 오늘 이렇게 가뿐히 뚫어주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럴 때도 거래량 항상 보셔야 되죠. 거래량 이렇게 앞단에 매물대가 있을 때는 이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충분히도 뚫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쭉 살펴봤을 때 반도체 지금 오르고 내림 등락의 폭은 있겠지만 앞으로 4분기 내년 그리고 1분기까지는 계속 이런 우상향의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점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반도체 완전히 꼬꾸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반도체 HBM 단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전처럼 엄청난 상승 이런 확 올라오는 슈팅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계속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전공정단에도 같이 기맞추기로 올라오는 모습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종목단에서 억속거르기는 필요하죠. 그런 부분만 조금 유의하신다면 반도체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우리의 자산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섹터 산업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필승!